둘, 렛츠바이브 포. 안녕하세요, 블랙폼다. 예. 네, 비오네이퍼의 투마이스타 신우 산들입니다. 예예. 비오네이퍼의 투마이스타 네네. 수요일 오전 방송입니다. 아하. 네, 오늘은 또 우리 산들이와 함께 네네.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산들이 야, 오랜만에 오랜만이죠. 같이 하죠 진짜. 그러니까요. 제가 또 요즘 뮤지컬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치요. 또 지금도 뮤지컬 연습 끝나자마자 바로 네. 회사로 넘어와가지고 네. 우리 또 비오네이프 투마스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수요일 아침부터 우리 목소리 듣고 이렇게 힘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네. 첫 곡 어떤 노래 드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우리 산들이의 그렇게 있어줘 듣고 싶네요. 아주 개인적인 의견이네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있어줘 듣고 올게요. 네. 아직 누군지 몰라. 그려본 모습은 있지만 내 생각과 다른 모습에 못 알아볼까 걱정은 안 해. 아무것도 못해도 하루가 아깝진 않아.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야 빨리 만날 것 같아.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본 적도 없는 당신과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날의 만남. 언젠간 만날 우리가 될 때 모르고 지나치지 않게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있어줘.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아름다운 사랑을 해요. 질투는 많이 나지만 그래도 행복하면 좋겠어. 그대가 겪은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차갑던 사랑 날 만나게 된다면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본 적도 없는 당신과 내가 가늠할 수 없는 그날의 만남. 언젠가 만날 우리가 될 때 모르고 지나치지 않게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당신과 함께 가늠할 수 없는 그날의 만남. 언젠가 당신 앞에서 내가 모든 걸 안아줄 수 있게 그댈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널 꼭 찾을게. 그렇게 있어줘. 그렇게 있어줘. 그렇게 있어줘. 산들의 그렇게 있어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산들의 그렇게 있어줘. 아침부터 네. 아주 산뜻하죠. 산들이가- 그렇게 있어줘. 산들이가 산뜻하네요. 산들산들하잖아요.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뭔 소리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네, 우리 사연 읽어볼게요. 사연 읽어봅시다. 네. 네. 능력치 쑥쑥 라디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반아 수연이에요. 네. 최근에 제 방 대청소 겸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냥 하려니까 너무 지루하고 힘 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밀린 라디오를 틀어놓고 시작했는데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빨리 끝난 거 있죠? 사실 요새 입시 준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미뤄둔 라디오들이었거든요. 앞으로는 라디오 틀어두고 일을 처리해야겠어요. 능력치 쑥쑥하게 도와준 비오네프의 투마이스타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바나분께서 전 또 이런 사연도 보면 힘이 나요. 아 그럼요. 근데 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라디오는 네. 라디오를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쵸. 라디오를 들으면서 뭔가를 진짜 일을 또 진행할 수도 있는데 제가 진짜 그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사연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라디오 들으면서 이거 하고 있어요, 저거 하고 있어요, 약간 이러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좋아서 너무 일 처리가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니까. 예, 추석. 뭐 추석 때 고향에 내려간다든지 그런 장거리 운전할 때도 라디오를 톡 틀어놓으면 재밌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막 얘기도 하면서 막 이렇게 웃기도 하면서 또 저희 라디오가 그런 여러분들께 에너지가 날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라디오가 되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네요. 좋습니다. 네. 이런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다음 사연요. 네, 다음 사연인데요. 네. 요건 또 좀 안타까운데. 뭔데요 또? 제목이요. 다이어트 스트레스 받아요 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읽었던 것 같은데 한번 해주세요. 읽었어? 아니요, 모르겠어요. 네, 읽었어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모르겠어요. 이게 겹칠 수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근데 겹쳐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비원에이프를 너무 좋아하는 20대 승미입니다. 3월달부터 운동을 하루도 안 빠지고 꾸준히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 10kg 가까이 빼고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대박. 와. 박수. 와, 잘한다. 근데 먹을 때도 칼로리를 너무 신경 쓰고 좀만 많이 먹으면 살찔 것 같다는 생각도 너무 강하게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아하. 몸무게도 더 빼고 싶은데 유지만 하고 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몸무게가 안 빠지니까 요즘엔 운동도 하기 싫어지고 거울을 보면 아직도 너무 뚱뚱해 보여서 거울도 보기 싫더라고요. 아하. 너무 몸무게에 대한 압박감이 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몸무게에 대한 압박감. 몸무게에 대한 근데 약간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칼로리를 보면서 먹으면 네.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형은 뭐 다이어트 할 때, 운동할 때 어떻게 그 관리를 해요? 식단을? 저는 사실 식단이란 게 너무 싫어서 지금 한숨 나온 거야? 그래 이 녀석아. 얘기해줘요. 식단이란 게 참 우리는 인생과도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싫다. 갑자기 설교할 것 같아. 아니야. 얘기해봐요. 운동 자체가 우리는 인생과 같아요. 하는 만큼 보여져요, 사실. 그건 또 그렇죠. 그렇죠. 식단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 뭐 짜고 칼로리가 많고 짜고 맵고 달고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먹은 만큼 좀 찌게 돼 있어요, 사실.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사실은 붓는 거죠. 진짜 뭐 붓고 그게 또 부으면서 살이 되기도 하고. 근데 사실 또 부은 상태에서 또 운동을 하면은 그 붓기가 빠지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럼 유지지 그게. 식단 같은 경우도 사실 정말 자연식이라든지 뭔가 예를 들어 고구마라든지 진짜 닭가슴살이라든지 닝닝하고 맹맹하고 그런 걸 먹으면 사실 찌지 않죠, 당연히. 먹긴 먹는 긴데 이게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뭐 그런 거.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아이고 그거는. 근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면서.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식단을 하다가 네. 한 가지 방법을 좀 찾았어요. 뭐죠? 살이 또 빠지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운동이라는 거를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살이 빠지려면 그 근육 운동도 좋지만 또 유산소 운동도 정말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 지방을 커트하는 데 있어서 그 유산소 운동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저는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를 타잖아요.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를 타고 그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뭔가를 하나 먹는 거죠. 뭐 바나나가 됐든 선식이 됐든 뭐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루 이거 뭐지? 이게 한 끼 대용 해가지고 그 선식들이 좀 잘 나와요. 네, 괜찮아요. 그거 좋아요. 그거에다가 우유를 타서 아침에 진짜 빨리 많약에 8시에 일어났다. 그럼 8시에 먹는 거야. 일어나자마자 진짜 안 들어가거든요. 그렇지만 먹어요. 그러고 나면 그날은 8시까지만 배가 고파요. 그래? 아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네, 해봤거든요. 그렇게. 왜? 요즘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그 선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체크를 해요. 만약 10시까지다. 10시다. 내가 일어나서 먹었던 시간이 10시다. 그러고 나서 저는 요즘에 아침 먹고 그렇게 점심도 선식으로 먹고 저녁만 밥을 먹어요. 어차피 저녁에 또 이 칼로리를 태울 자전거를 타니까. 그리고 저는 연습을 나가니까 아침에 선식 먹고 그 또 자전거 타고 쭉 달려가서 거기서 또 연습을 하고 또 선식을 먹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땀을 또 많이 빼고 운동을 계속 하니까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밤에 자전거를 타고 또 이제 넘어오는 거죠 앞으로. 그렇게 되니까 이게 그러면 또 이제 살이 좀 잘 빠지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게 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좀 잡혀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바나분들께서 하시려면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활동을 오전이나 오후 뭐 이렇게 하고 오후 늦게는 뭐 잠을 자야 된다 하시면 또 뭐 칼로리 소모를 할 수 있을 때 좀 먹고. 그러니까 이제 저랑은 좀 다르게 하셔도 좋은 게 그쵸, 저는 그쵸. 아침에 선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에 또 선식을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칼로리 소모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른 뭐 우리 바나분들께서는 보통 그러잖아요. 아침에 선식을 먹고 점심에 밥을 먹는 거죠. 그러고 나서 활동을 쭉 하시고 저녁에 선식을 하나 딱 먹으면 그렇게 되면 낫죠. 그게 아마 괜찮은 식단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를 이제 몸 관리를 할 때 식단을 좀 자주 먹는 식단으로 해요. 자주 먹는 식단. 네, 일어나서도 먹고 점심 전에도 먹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밤에도 먹어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어떤 걸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배를 채울 수 있는 걸 먹는데 근데 이제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일반식들 뭐 찌개라든지 밥 이런 거를 먹는 게 아니라 자주 먹되 몸에 건강한 그런 그렇죠. 것들을 먹으면 사실 좀 공복이 없어지다 보니까 다이어트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운동을 또 안 하면 그리고 이게 약간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정말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말 간사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뭔가를 그러니까 정말 막 먹고 싶은 게 막 있잖아요. 막 먹고 싶은 거 이거 어떡하지 먹고 싶은데 해서 그걸 먹잖아요. 그럼 후회해. 그래. 그러니까 배불러서 짜증나. 약간 이런 식으로 정말 후회가 된다고 말이에요. 또 살찌겠지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근데 그럴 때 그래 배가 고프다. 진짜 너무 짜증이 나는데 그래도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저걸 일단 먹어보자 하고 그냥 입에 그냥 쑤셔 넣는 거지. 그러고 나면 갑자기 공복감이 싹 사라지면서 맞아요. 배가 안 고파요. 이거 참 특이하다니까 사람 몸이. 근데 이건 또 근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게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먹고도 또 먹고 싶은.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예를 들어 막 이게 막 복근을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몸을 쫙 갈라서 지방을 다 태워야 되고 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저는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 대신에 아침, 점심 을 먹고 을 먹고 싶은 걸 먹되 저녁이나 몇 시 이후 뭐 6시 이후나 8시 이후에는 정말 이제 몸에 좋은 고구마라든지 단백질 위주의 식사 그런 것만 딱 챙겨도
뭐 아침이나 점심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좀 밤늦게는 이제 자야 되니까 자기 전에는 몸에 부담 안 되는 걸 먹고 그리고 또 일반식을 먹더라도 일반식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김치찌개라든지 그런 된장찌개라든지 국물 종류 있잖아요. 찌개. 예. 국물 종류는 피하고 그 대신에 뭐 볶음밥이라든지 이런 밥을 먹되 국물이 없는 밥. 볶음밥이라든지 뭐 아니면 비빔밥이라든지 그런 좀 국물이 안 들어가고 이제 덜 자극적인 걸로. 김치볶음밥 너무 맛있다. 네, 뭐 그냥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 정도로만 이제 조절을 해도 살 빠진 게 붓기 빠진 게 보인다니까. 맞아요. 진짜 붓기와의 싸움이에요. 맞아. 오늘 하루에 붓기를 얼마나 내가 뺐는가. 그렇죠. 근데 우리 사연 보내주신 바나분께서 그래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10kg를 뺐다고 하니까. 10kg면 정말 열심히 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10kg 빼기가 진짜 10kg 빼고 나면 또 만약에 여유가 만약에 왔다. 그럼 다시 10kg 빼라고 하면 진짜 못 빼겠거든요. 맞아요. 힘들어. 정말 무섭더라고요, 진짜. 근데 어쨌든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바나분들께서는 다이어트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 마. 그냥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먹는 거 먹으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즐겁게 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운동할 시간도 타이밍도 그런 것도 잘 정하시고 하면은 정말 즐겁게 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속상해요. 고3이 뭐라고. 아하이. 예헤이. 고3이라고 아무것도 못한 현실이 너무 화가 나요. 꿈이 없어서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고 아하이. 저보다 부모님이 대학에 더 열성적이신 것 같고 그냥 요즘 너무 우울해요. B1A4도 못 보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고3 시기에 할 수 있는 고민이죠. 고3 때 회의감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내가 또... 지금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 그치. 아니 나는 그러니까 꼭 그런 분들은 진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공부 막 이렇게 하고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돌아보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런 회의감을 좀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을 저는 약간 진짜로 이게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건 정말 힘든데 저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네. 우리가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게 아닌가. 너무 앞에 뭐가 있다고 솔직히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많죠. 그러니까 앞에 장애물들이 많겠지만 그 앞에 있는 장애물에 너무 현혹돼서 그 장애물만 장애물인지 알고 뛰어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길만 그 길인지 알고 가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우리 그 인생이랑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평소 일상생활에서 걸어다니다가 길을 걷다가 우리가 항상 걷던 길들 있잖아요. 항상 걷던 길들을 항상 가다가 잠깐 멈춰서 주위를 한번 돌아보면은 맞아. 이런 것도 있었나? 잠깐만. 이런 길도 있었나? 맞아. 그게 보여지지. 한 것들이 보여지잖아요. 맞아. 우리가 막 빠르게 걷던 그 빠른 템포를 조금만 우리가 늦춰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고3이라 너무 뭐랄까요. 그 수능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너무 더 지금 템포가 더 빨라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지금 사연을 보낸 바나처럼 만약에 지금 당장 꿈이 없어서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수능 만점 받아서 뭐하나 수능 1등급 받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회의감이 드는 분들은 조금은 템포를 늦춰볼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게 진짜 큰 용기거든요, 사실은. 사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가 왜 꿈이 없을까? 나는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할 시기긴 한데 그렇죠. 그렇게 만든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위 환경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면 뭐 부모님들께서 우리 지금 사연 보내주신 바나분께 하는 기대를 하는 것도 있고 그럼요. 그런 기대도 있고 우리 워낙에 주변들에서
뭐 꿈이 없으면 안 된다. 아니면은 목표를 가져야 된다. 이런 뭐랄까 프레임을 계속 가두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의 환경들이 이렇게 고민을 하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그런 환경 좀 저는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고3이라면 19살이에요. 그러면 만으로 18살일 거야. 굉장히 어린 나이고 그럼 지금은 꿈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시기예요. 그럼요. 지금 인생 100세 시대인데 5분의 1도 안 살았어. 5분의 1도. 그러니까 아직 어리고 사실 뭘 해도 할 수 있는 시기고 고민할 수 있는 시기고 뭐 꿈이 있어도 뭐 도전해 볼 수도 있는 시기고 한번 넘어져 볼 수도 있는 시기인데 우리가 너무 왜 목표가 없나 꿈이 없나 이런 계속 프레임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주변 어른들이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서서히 바뀌어 가야겠지만 우리 바나분도 조금 조금 더 이제 아까 산드리가 말했던 것처럼 템포를 조금 늦춰서 아 그래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좀 더 해보시고 진짜 공부뿐만 아니라 맞아요. 할 것도 너무 네, 많고 너무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근데 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꼭 그렇잖아. 네.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뭐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어른들 말 뭐 틀린 말 없다는 것도 전 너무 많이 느꼈었고. 그러니까 어른들의 그 걱정도 이해가 되긴 되죠. 근데 이제 네. 근데 이제 우리 바나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우리가 그 얘기를 받아들여야 할까를 좀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말 재밌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고3까지 막 수능 준비하고 막 그럴 때까지 공부를 막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께 분명히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 엄마 나 근데 내가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고 너무 피곤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모님께서 꼭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그래 알겠는데 네가 힘든 것도 다 알겠고 스트레스 받는 것도 알겠지만 지금은 학생은 뭐야? 학생의 의무는 뭐야? 공부하는 거야. 너 지금 공부는 때가 있어. 그러니까 너 지금 공부 안 하면 늦어.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 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공부 어떻게 뭐 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했어. 하고 나서 대학에 갔어. 대학 가서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됐어.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얘기가 나요. 엄마, 나 꿈이 없어.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아. 내가 지금 이 대학을 나와서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제 취업할 때 되니까 내 전공을 살려서 정말 실제로도 전공 살려서 뭔가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전공 살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그제서야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부모님도 그러니까 부모님도 멘붕이 오시고 좋은 쪽은 그래 지금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니는 정말 좋은 쪽이야. 근데 또 보통은 뭐냐면 일단 너가 거기를 갔으니 네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라.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인 거죠. 그죠. 뭐 아무래도 사실 부모님들께서 본인 뭐 당신들께서 이제 겪어오신 인생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솔직히 그게 아예 틀린 말도 아닌 게 그럼 사실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서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맞아. 뭐랄까요 그런 또 이제 선택지가 많아지겠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하신 걱정이 저는 또 이해가 되지만 그럼요. 우리 앞으로의 바나들께서는 그거를 그 말씀을 아예 흘려듣지 마시되 조금 본인이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라는 고민도 함께 곁들여서 그럼요. 그렇게 네네.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맞아요. 참 뭔가 조심스러우면서도 저희도 겪어봤던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정확히 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하고 싶다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들은 거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목표가 없더라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목표는 30살이 돼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그 막 어떤 배우분은 정말 대기업 다니다가 좋은 직장을 막 잘 다니고 연봉도 막 많이 받고 했는데 뭐
40이 안 돼서 뭐 30 후반에 갑자기 배우로 전향하고 아, 그런 그럴 수 분들도 있는 많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정말 때문에 맞아요, 진짜. 네,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뭐 18살도 어리고 맞아요. 38살도 어린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네네. 아, 진짜로. 그래요. 아직 우리가 뭐 인생에 맞아요.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바나 지금 사연 보내주신 바나보다 조금이나마 더 살아본 입장으로서는 좀 더 많이 고민해보고 부딪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조언들을 대하는 태도, 그 조언들을 듣는 그 뭐랄까요, 그 듣고 이게 흘려 듣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죠. 그 조언을 듣고 내가 이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그 조언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어떤 선배님들이든 어떤 뭐 연출님들이든 우리가 공연 올라가기 전에 그런 조언들을 많이 듣잖아요. 정말 그쵸. 사방에서 정말 많은 조언들을 듣는데 결국 무대에 올라서면 뭔가 나 혼자가 된 기분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했을 때, 내가 만들어 갔을 때 좋은 그림을 만들어야 하는 그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우리는 어떠한 무대 위에 서 있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주인공인 거지. 그럼요. 그러니까 그 조언들을 듣는 태도는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군요지. 무조건 그렇게만 해야 되는구나는 절대 아니라는 그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 그게 진짜 공감됐어요. 예전에 나 이거 놀래라. 대박이야. 나 진짜 이걸 보고 와 진짜 뭔가 여태까지의 어떤 나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것? 그러니까 윤여정 선생님이 방송에서 하신 말인데 이제 선생님께서 나이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예. 좀 바로 움직이진 않은. 근데 이제 아마 그 꽃탈매였나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신 건데 네네네. 이제 제작진 분께서 선생님께 뭐 이런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 물어봤나 봐요. 근데 선생님께서 나도 잘 몰라. 나도 지금 예를 들어 70세시면 나도 70세는 처음이야. 이번 생은 처음이라 약간 그러니까 나도 70살은 처음 살아보는 거라 네네네. 나도 잘 모른다고. 아이고. 근데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연세가 좀 있으시고 인생의 어떤 그런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분께 많은 걸 기대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70세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분도 그 순간에 그 나이가 처음이기 때문에 나도 잘 몰라. 그쵸.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진짜 인생이라는 게 이 순간순간이 다른 거고 오래 살았다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살았다고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닌구나 그렇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 바나분께서도 이 고민들을 충분히 해보시고 많이 넘어져도 괜찮고 혹여나 틀린 선택을 해도 괜찮으니까 맞아요. 아직 어리니까 많이 부딪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틀린 선택이란 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른 선택인 거지. 다른 선택인 거죠. 남들과 다른 선택인 거지. 틀린 맞아요. 선택이란 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두 번째 곡 듣고 와볼까요? 네네. 두 번째 곡은 B1A4의 아이처럼 아주 신나게 듣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긴 어디쯤일까 뭘 쫓아가는 걸까 난 우릴 감싸는 이 공기는 어릴 적 꾸었던 꿈도 잊게 만들어버렸어 난 제자리인데 시간이 날 바꿔 난 변함없는데 세상이 날 바꿔 내가 조금 느리게 마치 아이처럼 내가 좀 더 느끼게 마치 아이처럼 yeah 마치 나비처럼 꽃길 위에 편하게 쉴 수 있게 시간은 날 기다려 에이 뛰고 싶지 않아 꽃길 위에서 천천히 걷게 왜 또 빠르게 흘러가
뭐가 급한 건지 난 뛰고 싶지 않아 천천히 가자고 다 우리 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어 하얀 눈으로 보고 싶어 아이처럼 그때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아이처럼 그때의 그 바람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다시 내게 묻고 싶어 꿈을 잊진 않았는지 발끝만 보며 달려온 어느 날 하늘을 올려다보니야 내 맘 같구나 오늘도 날 시간은 참 빨라 낮은 벌써 지나 노을은 새빨갛게 생각하다 보면 벌써 어제와 내 자신과의 인사 모든 사실 그건 나도 알지 멈추라고 해도 멈추지 않는 시간과의 의미 없는 말다툼 난 그대로인 듯 시간이 날 바꿔 괜찮아 난 아이처럼 날개를 펴 또 빠르게 흘러가 뭐가 급한 건지 난 뛰고 싶지 않아 천천히 가자고 다 우리 매일 그런 삶을 살고 있어 하얀 눈으로 보고 싶어 아이처럼 그때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아이처럼 그때의 그 바람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아이처럼 그때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나는 아이처럼 그때의 그 바람처럼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네, 비욘에이프의 아이처럼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아이처럼. 근데 한들 씨, 네네. 아이처럼 어떻게 신나게 듣고 오나요? 미안합니다. 원래 그렇게 신나는 곡이 아니에요. 어떻게 숨은 네. 뜻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아이처럼 해? 그래요. 아이처럼 뭐 나는 아이처럼 내 아이까. 네. 저 노래 자체가 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고 너무 좀 막 깝깝하고 막 내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 마음과 너무 다른 것 같다. 나는 마음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좋겠다. 그래서 나는 그때처럼 노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아이 때 그 순수하게 노래만 그냥 음악만을 바라봤던 그 모습처럼 돌아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막 그렇다고 해서 막 우리가 막 뭐랄까요 막 찌들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이 때는 그 어렸을 때 노래할 땐 그때는 너무 순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썼던 곡입니다. 그래서 뭐 맞아요. 추억하면서 들을 수 있는 곡이죠. 아이처럼 신나게 듣고 왔습니다. TMI가 있는데요. 네. TMI 작사라는 TMI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에 사연 읽혔던 중1 바나입니다. 어이구 그랬어요? 됐어요. 제 취미에는 노래 가사를 쓰는 게 있어요. 작사 작곡 둘 다 하고 싶긴 한데 작곡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서 일단 생각날 때마다 정리하면서 가사 쓰고 수정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정말 제 소개지만 친구들한테 가사 보여주니까 친구들이 가사가 다 너무 예쁘다고 해줬어요. 오빠들처럼 저도 가사 잘 쓰고 싶고 노래 잘 만들고 싶은데 제가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오빠들 생각하면서 쓴 가사도 있으니 나중에 한번 올려볼게요. 아하 글 수정해서 지금 올려버리기 하셨어요. 제가 찍은 사진에 가사 쓴 거 넣어본 거예요 하시면서 이렇게 가사를 넣어주셨는데 이 가사를 이렇게 사진 뭐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찍은 사진에 가사를 텍스트로 넣은 거죠. 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자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행복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진심으로 말하지만 너는 내게 행복이란 존재. 네가 있어 난 행복해. 고마워 항상 하는 말. 네가 나에게 와준 게 제일 고마워. 사랑해 행복해 고마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해줄 말. 사랑해 행복해 고마워. 이야. 야. 뭐 이거 즉석에서 한번 음가를 한번 넣어볼까요? 행복해. 아이 그런 거 말고 있는 거 말고 그리고 있는 거 기억해. 있는 거 말고 없는 거 그냥 한번 넣어보자. 아씨 그거 뭐? 형 때문에 지금 머릿속에 행복해 그거밖에 안 들어왔잖아. 내가 막 다른 거 한번 해볼까 하고 넣을까 하는데 갑자기 그 노래가 확 들어오니까 싼들. 내 머릿속에 있는 게 다 날아갔어. 그냥 아무거나 한번 해볼까요? 허밍하면서 한번 해봐. 뭐 할까요? 근데 행복해 고마워 여기는 또 비슷하게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행복해 항상 하는 말이 있지만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만 너는 내게 행복이란 존재 네가 있어 난 행복해. 고마워 고마워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네가 나에게 와준 게 제일 고마워. 사랑해 행복해 고마워.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면 안 돼. 지금 사랑해 이쯤에서 후렴이 끝나야 돼 사실. 그러면은 행복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진심으로 말하지만 너는 내게 행복이란 존재가 있어 난 행복해. 마무리할까 거기서? 가 있어 난 행복해 고마워 항상 하는 말이지만 네가 나에게 와준 게 제일 고마워. 사랑해 행복해 고마워. 비슷하게 했어? 한번 살게. 네. 고마워. 이게 윤희재구나. 고마워 뭐 이렇게 할까? 그럼 여기서 끝내야겠다. 사랑해 행복해 그래. 고마워해서 해봐. 사랑해 행복해 고마워. 뭐 이런 느낌으로. 뭐 이런 느낌. 요즘 즉석 이런 느낌이 진짜 있죠? 정말 즉흥으로 만들었네요. 진짜 말도 안 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즉흥으로 만들었어. 진짜 즉흥으로 만들었어. 나 생각이 안 나 근데. 자 아유 행복. 모르겠다 안 이거. 나요, 또. 뭐지? 어떻게 했지? 아무튼 이제 정말 우리- 근데 가사 정말 잘 썼다. 네, 우리 바나분께서 보내주신 가사가 네네네. 이 배경 사진이 또 하늘 사진이에요. 나 이 텍스트랑 하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너무 잘했어 진짜. 그래가지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갔어요? 가세요. 아주 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고요. 이런 사연 우리 TMI로 또 많이 자주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또 마무리할 시간이 됐네요. 이게 아닌데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싫은데요? 그럼 하나 더 합시다. 싫어요. 네, 슬슬 마무리할 건데요. 진짜 이 형은 뭐 싫은 것도 많고 아닌 것도 많고. 우리 사실 이제 월요일, 화요일 방송은 월요일 월요일, Monday, Tuesday 방송은 예. 우리 공찬군과 함께 예. 이제 간단하게 N행시, 예. 삼행시 같은 걸 좀 해봤어요 코너로. 예, 제가 왔으니까 네, 하지 또- 맙시다. 왜요? 할 왜요? 거예요. 식상해. 할 거예요. 뭘로 할 거냐면요. 네. 단어로 할 거예요. 봐라. 나. 이러면 재미없는 거야. 이러면 이제 3초 지난 거야. 그래? 그치? 그럼. 바로바로 나와야지. 근데 봐. 바로바로 나와야지. 나. 나처럼. 어이 머리 좋아. 자, 머리 기가 좋아. 막히지. 기가 막히지. B. 그만해 나한테. 나 진짜 못한단 말이야. 그러면 짧은 거라 짧은 모자. 모. 뭐 자. 하지 마. 이러면 재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냥 해봐 그냥. 편하게 왜 그러니? 에휴. 범인 너구나. 이런. 잘한다. 근데 이게 NNC 재밌네. 재밌지. 난 못해도 남이 하는 거 보니까 재밌다. 이게 공찬이랑도 그냥 이렇게 표인봉 선배님, 개그맨 선배님, 표인봉 선배님 지금 밖에 와 계십니다. 진짜 말도 안 안녕하세요 선배님. 무리수를 근데 잘한다. 잘한다. 네. 잘한다. 아이고 잘하네. 이게 또 이제 코너로서 하는 건 아니고 약간 이런 코너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제 NNC들을 많이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좋겠다. 아니요. NNC라든지 아니면 뭐 다 재밌는 게임이라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요구할 거는 그거 아닌가요? NNC로 할 수 있는 단어들을 보내주세요. 그런 거 재밌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단어 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고 막 치는 거지. 그렇지. 아무튼 뭐 여러분들께서 B1A4의 투마이스타 라디오에서 하면 재밌겠다 싶은 것들을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요. 네. 뭐 사연 하나에 한 가지만 안 보내도 돼요. 막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 맞아요. 한 10가지 보내도 돼요. 저는 그냥 점 하나만 찍어도 보내도 돼요. 네. 그냥 점만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사연. 가만히 있어. 아무튼 왜 NNC라며 한 글자도 되는 거 아니야? 지원이 산들아? 어디 간지 좀.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읍시다. 네, 우리 마지막 곡 들으면서 우리 또 수요일 오전 방송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곡으로 우리 산들 솔로곡이죠. 짝사랑 들으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제 특집인가요? 특집이네요. 오랜만에 산들이 왔으니까 감사합니다. 네, 또 오후 방송에 뵐게요. 우리 바나분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 둘, 행복하자! 감사합니다. 안녕! 파이팅! 파이팅! 꽤 오래된 것만 같아 널 몰래 좋아했던 나 혹시나 들킬까봐 마음 졸이며 말을 할까 말까 혼자 고민을 해 내 맘을 알고 있을까 모른 척하고 있을까 적당히 튕기다가 못 이기는 척 내 맘 받아줘 그럼 안 될까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이젠 내게 맘을 열어줘 부탁해 기다림에 지쳐버려서 힘들어 주저앉지 않게 내 손 잡아줘 사람들과 떠들어도 온종일 네 생각뿐이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전할까 오직 한 사람 너뿐인데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이젠 내게 맘을 열어줘 부탁해 기다림에 지쳐버려서 힘들어 주저앉지 않게 내 손 잡아줘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외면하지 말아줘 이젠 내 맘 받아줘 행복하게 해줄게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내게 와주면 안 되니 내 사랑아 내 사랑아 이제 내게 맘을 열어줘 부탁해 내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